약차 보감이라는 허브티 블렌딩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은 필요 없고 제가 이제 하는 것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약초들을 이제 또 조합하고 해서 맞는 것들을 마셨을 때 더 건강에 효과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네, 오늘부터는 제가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5회 정도에 걸쳐 가지고 약차 보감이라는 허브티 블렌딩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허브티에 관련돼서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허브티마다 뭐 카모마일은 숙면에 도움이 되고 라벤더는 또 뭐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로즈마리는 힘을 올리고 하는 등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효능들은 나와 있지만 이 약초들을 이 허브들을 어떻게 이제 브랜딩을 해서 어떻게 어떤 원리로 또 이걸 몸에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인, 한의학적인 것보다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작년부터 사실 기획을 했었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하면서 질문과 또 이렇게 대답을 통해서 강의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는 길어질 것 같고 또 여럿이 모이는 것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상 조금 아직은 빠른 것 같고 해서 일단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를 봤는데 사실 허브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약도 하나의 허브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참고해야 될 문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 본초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초학은 뭐냐면 각 허브들, 각 그 약초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약초 보감이 아니라 약차 보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초와 약차의 차이는 같은 약이 들어가지만 약차는 일상에 관련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약물의 작용보다는 식품으로서의 작용들을 살핀 것이어서 저는 안전한 식품 위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초를 이제 섞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방제라고 해서 이 약초를 어떤 것을 얼만큼 넣고 어떤 것을 또 얼만큼 넣는지 그 배합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십전대보탕, 왜 십전대보탕이 십전이란 말이 들어있고 대보라는 말이 들어있는지, 쌍화탕은 또 왜 쌍화인지 이런 것들 가장 기초가 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본초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다 보면 크게 숲을 그리고 나무들은 또 서서히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만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선 참고 문헌은 그 우리가 본과 1학년 때 한의과대학에 들어가면 예과가 있고 이제 본과부터 한의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데 본과 1학년 때 배우는 본초학과 방제학이 이제 기본으로 될 거고요. 또 이 허브티 브랜딩이라고 이 책 보니까 이 책이 이제 허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제가 참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초 강목이에요. 그래서 그 본초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책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참고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책은 필요 없고 제가 이제 하는 것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는 것은 까멜리아 시넨시스라는, 그러니까 차 나무에서 나오는 잎을 뭐 말리든지 갈든지 찌든지 해서 만든 그 차 잎으로 만든 음료를 차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 그 조선시대나 뭐 요런 때는 우리나라는 차가 정말 이렇게 귀했잖아요. 중국이나 이쪽은 차가 좀 많았지만 차가 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도 차라고 하고 대추차도 차라고 하고 뭐 인삼차도 차라고 하고 유자차도 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는 차나무에서 나온 그 차 잎으로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는 대용차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근데 이제 대용차라는 말보다 저는 이제 약차라는 말을 썼거든요. 뭔가 몸에 도움이 되고 우리 몸에 균형 잡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로운 그런 어떤 약이 되는 느낌이어서 제가 약차라는 말을 이제 차용을 했고, 오늘부터 하는 이 강의는 약차 보감이라고 그 강의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전통 속에 나오는 그 허브 요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차의 효능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시면 어떤 카페인이나 기타 탄닌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 등을 먹을 수도 있고, 먹으면 차의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차분하게 해주고 마음을 또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또 혈압도 낮추고 또 소화를 돕고 하는 등의 또 이뇨작용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의 효능이 있지만 그 효능도 정말 좋고, 또 그렇지만 이 약차는 그 까멜리아 시넨시스라는 그 찻잎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허브들, 약초들, 뭐 뿌리나 뭐 더 나아가서 광물성까지도 우리가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또 효능들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차를 마시는 이유, 그리고 허브티를 마시는 이유를 이 책에 잘 설명해놔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몸 전체의 균형을 만들어서 심신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우리가 균형이 깨진 것을 잡아주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것들을 풀어주고 또 순환을 돕고 또 더 나아가서는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그걸로 인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 약차를 마시는 거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산화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음식물이나 이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고 그 산소를 전부 이렇게 연소시키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이 산소가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고 노화나 스트레스나 환경 이런 호르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기는 것이 이제 활성산소거든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도 일으키고 노화도 일으켜요. 근데 이제 이 약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그 항산화 작용들을 일으켜서 그 활성산소를 없애고 몸을 더 젊게 만들고 노화도 방지하고 하는 작용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이제 보급이거든요. 그 약초들 또 허브들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물에 잘 녹아서 몸에 이제 최적의 상태로 흡수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 잎으로 만든 차를 좀 많이 평소에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약차를 통해서 이런 면역력을 높이고 또 항산화 능력도 높이고 또 미네랄도 공급을 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체질이라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증상들에 맞게 이 약초들을 이제 또 조합하고 해서 맞는 것들을 마셨을 때 더 건강에 효과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또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약차의 효능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 티라고 말하는 그 까멜리아 시넨시스 그 잎으로 만든 그 차의 효과와 너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차도 이 약차에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본초 과목에 보면 차잎은 한문이니까 다엽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엽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차는 어떻게 보면 그 다엽을 포함한 굉장히 큰 그 범위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찻잎으로 만든 이 차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복용해 오면서 우리가 그 만드는 찻잎을 잘 우리 몸에 흡수되고 또 맛있게 이걸 할 수 있도록 법제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왔지만 이런 허브티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브랜딩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람들, 인도의 뭐 아유르베다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저처럼 한의사들이나 또 이런 허브티를 블렌딩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독점되어 왔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병을 치료하고 몸의 불균형이 크게 난 경우들에서는 여러분들도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약초들을 그러니까 한약을 처방받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저는 생활요법으로 우리가 계속 그 차만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 대용차로서 약차를 마시다 보면 나에게 맞는 약차를 알 수 있고 내 몸의 체질과 또 내 몸의 어떤 성질과 내 몸의 특징들을 내가 파악을 하고 이거에 도움이 되는 약초들을 통해서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풍요로워지고 일상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이 반이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운을 띄웠고 다음 회부터는 정말로 양이 뭔지 이 약초들을 구분할 때 그 불균형을 알고 그 불균형을 맞춰주는 것으로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균형과 불균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또 내 몸이 찬지 뜨거운지 또 말랐는지 뚱뚱한지 이거에 대한 기준은 무엇로 잡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기준에서 어떤 균형이 어긋난 것을 약초들로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또 바로잡는지에 대한 가장 큰 기준이 양이라는 도구거든요. 한의사들은 음양사라고 하듯이 이 음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편안하고 쉬운 방식으로 그 양을 구분하고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음양, 그 다음에 본초, 그리고 방제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쌍화탕이나 대보탕 같은 것으로 응용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본초나 약물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하나 성질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또 자신의 몸을 판단하는 기준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시작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